얘 수학 공부 좀 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오늘 연산 100개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네. 이건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공부시키는 거는 30분 있다 연산 시험 보자. 요즘에 국어가 뜬다고 하니까 문해력 학원, 독해력 학원이 굉장히 많이 대치동에 늘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니고 싶어하는 보내는 어머님들도 많으시고요. 문해력하고 독해력은 좀 개념이 좀 다른데 문해력은 못하는 아이들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죠. 최소한 이 정도 글은 읽으면 읽어라. 이해해야 된다. 예. 독해력은 어려운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문해력은 국가 차원의 관심사항인 거죠.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도 글을 못 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독해력은 개인 차원에서의 관심사항이죠. 요 정도 독해는 해야 스카이 간다. 그럼 학원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학원에서 이걸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국어 학원은 지금까지는 예. 책 읽기 학원이에요. 독서. 아, 독서 토론? 네. 그러니까 다음에 읽을 책 정해주고 그걸 네네. 토론하고 이런 쪽이 되게 많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수능이 좀 어려워지니까 비문학 독서 좀 하는데 예. 뭐 이렇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막 고1 수준에서 몇 개 따다가 막 자기네가 낸 문제처럼 이렇게 내가지고 애들한테 풀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는데 그것도 일부 도움은 될 건데 저는 그거를 내가 하면 되지. 그럼 뭐 학원까지 다닐 필요가 있냐?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선생님 저는 비례식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1차 함수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걸 들으면 이해가 되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어는 내가 보아서 이해 안 되면 해설지 보면 이해가 되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저도 뭐 국어 이런 비문학을 가르치면서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게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당신은 왜 학원을 하냐 이거야. 예. 그런 그거는- 질문 받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예. 가만두면 그것도 안 해. 어머니, 이 아이 한글 갖고 2배속으로 나가주세요. 그럼 돼요. 라고 해요. 2배속으로 나간다는 것은 한 학기를 3달에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예. 끝낸다는 게 의미가 수학하고 달라요. 그냥 푹 풀고 나가면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엄마는 야, 오늘 어디까지 푸른 거 갖고 와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소장님께서 학원과 컨설팅 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학원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네. 학원은 네, 최소한. 학원은 최소한 수학학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학원. 다니는 게요. 네, 수학학원은 뭐가 의미가 있냐면 특히 수학 선행학원은 의미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혼자서 새로운 개념을 깨우치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진도를 마친 다음에 학원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 풀고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 혼자 풀어도 이해가 안 되고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학원이 필요하다. 좀 필요해요. 예. 제가 제일 원치 않는 학원은 내신 학원이에요. 내신 학원이요. 특히 중고등 내신 학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이 출제위원인데 그걸 학원에서 그다음에 어느 학원이 좋은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학원은 크게 실체가 있는 곳이 아니고 학원은 실체가 없다. 네, 건물의 교재 라인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A라는 학원이 선생님이 20명이 있는데 3년 전에 20명하고 지금 20명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다른 학원으로 가든지 전직을 하든지. 네네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생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그리고 우리 아이하고 딱 맞아. 네. 근데 이 사람이 B라는 학원으로 갔어. 예. 그럼 이제 B 학원을 가야 되는 게 맞아. 학원의 실제는 두 맞아요?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예, 예. 원장의 철학과 예. 강사.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학원인데 이 중에서 강사가 따로 갔다. 원장의 철학이 나하고 안 맞는다. 그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면,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것 같으면, 우리 아이가 뭐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이게 넓게 얘기해가지고 수학학원은 어디가 좋아? 영어학원은 어디가 좋아? 이건 넌센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의대를 생각할 만큼 최상이야. 그러면 이 최상위에 맞는 학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어떻게 골라야 되나요? 그게 되게 우리한테 착시를 되게 많이 주는 게 네네. 의과대학을 많이 붙이는 학원이 시상인 것 같은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가 되게 커서 예. 과거에 특목고를 많이 보내는 학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재원생보다 파이널반에 들어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학원을 다시 몰려. 예. 가만히 보면 붙을 놈들이 엄청 다닌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좋은 학원이냐 안 좋은 학원이냐를 보는 시점은 예. 합격자도 봐야 되겠지만 보통 아이가 들어가서 얼만큼 좋아졌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알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거는 엄마가 눈을 씻고 찾아보는 해안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장님의 철학을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의 철학이 어때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기자 TV에 나오는 수학 선생님들, 영어 선생님들 보면 철학이 다 달라요. 예.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르고도 없어요. 그들의 철학이에요. 음. 심화가 좋다는 철학도 있고 선행이 좋다는 철학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아, 그 부분마다 다 강점들이 다 있는 거죠. 네네. 그 철학과 우리 아이가 매칭이 되는 애가 있어요. 예. 한 번 그 학원을 보내면 이 아이는 쭉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엄마가 여기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나요? 맞는지? 엄마도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솔직하게. 음.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아, 우리 아이가 밝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럼 밝게 크는 학원을 보내면 돼요. 그렇잖아. 아니 근데 학원을 보냈는데 무슨 밝게 커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학원도.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아 그건 태권도 학원이겠죠. 아니, 아이들을 기쁘게만 해주는 학원도 있어요. 성적 오르려고 가는 학원이겠죠, 소장님.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 다른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요거는 대학 보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일단 가리시고요. 근데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학 가는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어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가 생각을 안 하죠. 수학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대학 잘 보는 게 도움이 되냐면 우리 아이가 머리가 정말 좋은데 선행하는 건 대학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머리가 좋을 네, 경우. 머리가 좋은데. 예. 근데 머리가 안 좋은데 선행한다? 대학 가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학원을 선택할 때 제가 아주 금기사항으로 하고 있는 게 네. 집에 오는 과외 선생한테는 안 배우는 게 좋아요. 인기 좋은 선생은 애들이 그 사람한테 가지. 그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유명한 선생님은 그룹 과외 하시나요? 그룹 과외를 하든 1대1로 과외하든 자기가 돌아다니진 않아요. 돌아다니는 사람은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을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일 경우에 다를 수 있잖아요. 대학생의 목적이 이 아이를 인생에 성공시키는 거예요. 제가 남는 시간에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과외 선생들의 목적은 자기가 여기서 업적을 내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여기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성공시켜야 돼요. 소장님 피셜로. 네. 예. 오는 사람한테 배우더라도 예. 제발 과외 선생이 애들 가르칠 때 과일 좀 갖다 주지 마세요. 그렇죠. 과일 먹는 동안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과일 먹는 동안에 물만 갖다 주는 거예요. 물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머님이 관심을 표현하시는 끝날 거잖아요. 때 끝나고 나서 이게 끝나고 하면 싸주라고 싸주라고. 두 번째는 과외 선생한테 해봐야 아무 쓸데기 없는 자기 위안적 질문. 우리 아이 좋아지고 있나요? 그럼 안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겠어요? 잘릴 텐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선생님한테? 자, 과외 선생한테 물어봐야 될 거는 과외를 그나마 시켰을 때 쓰는 법. 3개월 안에 이 문법책 끝내주세요. 아 구체적으로요? 정확해. 우리가 뭐 오더할 때 정확하게 오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좀 좋은 거 좀 줘보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3개월 안에 문법책 끝내주세요. 예. 그리고 단원 테스트한 결과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요? 돈 냈으면 돈값 받아야지. 비포 앤 애프터가 없는 경우에는 이 학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곳이 있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소장님 몇 달 다녀보고 계속 바꾸고 또 알아보고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예. 선생의 능력과 원장의 철학을 잘 듣고 예. 아이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게 엄마의 포인트라니까요. 저는 정말 국어를 제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거의 다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컴플레인이 너무 많아요. 제 국어 수업에 대해서. 뭐라고요? 저는 비문학만 가르쳐요. 네네. 비문학을 가르칠 때 저는 설명을 안 해요. 비문학을요? 네, 예. 대부분의 비문학 선생님들이 일타 강사들은 강사니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래서 그렇고 저렇고. 예. 비문학을 잘한다는 거는 지식은 없거든요. 예. 연습이 쌓이는 거지. 네네. 수영 이거 하는 법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질문 읽고 네 문제 푼다. 네. 시간은 10분 줄게. 예.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잖아 이렇게. 예. 애들 열심히 풀 거 아니에요? 이거 풀겠죠? 자, 내가 푼다. 그때 풀어줘요. 그 다음에 소장님 풀세요. 제가 풀어요. 예. 그럼 아이들이 이거 풀라고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했겠죠. 그쵸, 했겠죠. 했겠죠. 일단 고민한 상태죠. 네. 머리 썼어요, 안 썼어요? 썼겠죠. 썼죠. 내가 풀죠. 네. 그러면 자기 거하고 맞춰봐요, 안 맞춰봐요? 맞춰보겠죠. 자기 거하고 내 거하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때 차이점을 찾아내겠죠. 네. 실력 늘어야 안 내요. 그때 늘죠. 네네. 다 끝나고 나면 자, 내 설명을 들은 다음에 문제 고칠 거 있으면 고쳐. 그러면 자기 생각이 맞았으면 다시 확신이 있고 이거는 처음에 3번 썼는데 2번이었네. 고치겠죠. 예. 교정이 들어가죠. 음. 그리고서 전 수업도 안 해요. 그다음부터 야 나경아 3번 답 뭐야? 그럼 2번이요. 그러면 되게 틀렸잖아요. 바로 야 동아야 3번 답 뭐야? 3번이요. 설명해봐. 넘어갔잖아요. 얘가 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자기 틀렸다는 거 알거든요. 설명을 들어야 돼요. 다른 애들이 다 듣잖아요. 그때.
제 수업이 그러니까 그 지문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내가 설명하는 동안에 애들 실력이 느냐고. 문제 푸는 방식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독해하는 방법과 네가 독해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독해하는 법만 듣고 있으면 그걸 내 거가 될 것 같죠. 예, 자기가 독해하고 선생님 독해를 계속 비교해봐야 예, 내 걸 찾거든요. 예.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주에는 아예 그 수업도 안 해요. 그럼 다음 주에 뭐예요? 그냥 모의고사 가버려요. 그 여기서 틀린 게 있을 거잖아요. 컴플레인이 많아 엄마들이. 예, 아니 수업료 받아놓고서 그렇죠. 수업은 안 하고 감독만 들어와서 모의고사는 본대. 예.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 것도 이게 장난 시험이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시험이 아니잖아요. 수능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적에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예. 점수가 잘 나와봤자 지 기분 좋은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시험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풀어. 애들이. 네. 예. 최선을 다해서 풀어. 근데 소장님, 그건 집에 가서 풀어도 되잖아요.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안 풀어요. 안 풀어. 되게 이게 중요한 얘기라니까요. 아, 그러면 그 긴장감 갖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집에서 모의고사 풀려고 그러면요. 예. 5시간 걸려요. 풀다가 뭐, 냉장고 갔다가 집에 가. 수학 공부하다가 화장실 풀었다가 갔다가 뭐. 헷갈리면 밥 살짝 봤다가 예. 그러고 푸니까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야. 그 지금 몇 학년 하세요? 전 풀 수 있는 애들은 다 시켜요. 소장님, 그 틀린 문제도 해설을 안 해주세요? 안 해주죠 당연히. 아, 안 해주세요? 네,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럼 저 같아도 컴플레인 하겠는데요?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너무 작잖아요. 네네. 숙제도 1도 없어. 네. 애들은 그래서 책도 다 두고 다녀.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엄마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때니까요. 엄마가 일로 와서 지금부터 모의고사 풀어만 예. 하면 그렇게 하는 엄마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오늘 친구들은 모의고사 풀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소장님 학원 안 다녀도 되나요? 아니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이것만 그래서 따라하면 학원 없이 돼요. 공부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이 친절하면 애들은 성적이 안 올라요. 국어는. 선생님이 친절하면 국어는 절대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니다. 그리고 선생님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필요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네. 그러니까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가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이 가장 크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부모가 어떤 환경을 좀 조성했었을 때 아이가 성적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까요? 엄마가 상식적이어야 돼요. 상식적이요? 똑똑해야 돼요. 예. 여기서는 어떻게요? 영어 수학 똑똑해요? 잘하는 똑똑한 게 아니고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음식을 먹일 때 이 네. 아이 몸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거는 지능 수준이나 대학을 잘 나온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알잖아요. 예, 상식적이잖아요. 예, 예. 공부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은 아이면 머리가 좋은 아이한테 맞는 공부를 시키는 거고 예. 우리 아이가 머리가 중간이면 중간에 맞는 공부를 시키면서 머리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맞지 않는 공부를 시키는 것은 엄마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욕심이 생겼거나 네. 아니면 딴 애가 공부하는 걸 보고 따라했거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에 대한 문제가 파악을 보는 하고. 이유가 엄마의 감성을 객관적인 지표로 다시 보라는 얘기예요. 네.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을 많이 다니라고 그래요? 적게 다니라고 그래요? 적게 다니라고 꼭 하시죠. 필요한 것만 다니는 네네.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옷장이 꽉 차는 거예요. 내 아이의 옷장은 면적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네.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 그리고 내가 옷장이 꽉 찬 다음에는 입는 옷 안 입는 옷 있잖아요. 음. 안 입으면 그만인데 아이한테는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면 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중에서 못하는 게 되게 많이 생기고 몇 개 잘하는 꼭 필요한 것만 잘하면 되는데 다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욕심이 화를 부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공부 환경 조성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실 수 공부 있을까요? 환경에서는 얘 수학 공부 좀 시키세요. 단어 좀 외우게 하세요. 네.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연산 공부 좀 시키세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오늘 연산 100개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네네. 이거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오늘 핵심. 어. 잔소리와 공부시키는 거의 차이점. 네. 뭘까요? 수학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일찍 자라. 이거 다 잔소리예요. 예. 공부시키는 거는 30분 있다 연산 시험 보자. 이건 행동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문제를 푼 다음에 많이 틀렸어. 그러면 그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다 상관이 없어요. 맞춰라가 아니고 하는 네. 게 중요한 거예요. 어... 하다 보면 다 나중에 맞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일단 우리 아이기 때문에 네. 엄마라서 과잉 잘 생각을 놓치는 부분 정말 중요한 건데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소장님이 이런 책도 쓰셨는데 엄마라서 실수한다. 엄마라서 놓치는 부분 한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찝어주신다면요. 숫자로 아이를 평가하는 게 제일 좋다. 숫자로.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요라기보다는 네. 수학 진도는 어디 나가는데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죠. 주관적으로 자꾸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보라는 게 1번. 2번은 딸 엄마도 초보예요.
초보가 초보 말을 엄청 듣고 다녀요. 아, 주변 엄마만. 예, 이성적으로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는 원전을 봐라. 예를 들어서 저는 신문 기사도 별로라고 보거든요. 네. 교육부에서 보고가 발표했으면 교육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을 직접 받고. 아, 뭐 교육청이라든지. 예, 남이 애라면 안 할 짓을 자기 애니까 오히려 더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거를 네. 없애는 방법은 원전을 들어가서 상식적으로 행동하기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컨설팅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소장님한테 안 가도 될까요? 대기자 TV만 잘 보면 저한테 가도 올 될까요? 필요 없는 게 사실 진짜로 네. 요새는 저한테 오시는 분이 제 유튜브를 보거나 예. 제 책을 보거나 대기자 TV를 보거나 하여튼 저를 어디서 접하고 오신 분이 많아요. 그러신 분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똑똑하세요. 거기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 민성훈 소장님의 말씀이 학습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